안녕하세요, 새삐입니다. 오늘은 각도별 얼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각도별 얼굴을 잘 그리려면 우선 정면과 측면의 형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정면부터 이야기해 보죠. 눈부터 차례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눈은 눈알 위에 눈꺼풀이 피부가 덮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알의 동그란 표면의 굴곡에 맞춰서 눈꺼풀이 이렇게 둥글게 덮여야겠죠. 눈의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앞머리가 둥글고 끝이 일자, 그리고 앞이 살짝 위로 올라가고 뒤가 둥근 이런 형태가 일단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눈 앞머리가 앞에 있어서 이 부분에 피부 안쪽에 있는 근육이 보이는 거고요. 눈꼬리가 이렇게 끝으로 살짝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눈꺼풀도 어쨌든 피부이기 때문에 여기 안쪽은 눈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피부의 두께가 보이는 거예요. 아래도 보이고 위도 조금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위에는 흔히 잘 못 보는 이유가 이렇게 속눈썹으로 가려져 있는 거죠. 속눈썹이 굉장히 빽빽하기 때문에 위는 상대적으로 안 보이고요. 아래쪽은 잘 보이는 편인데 속눈썹을 달 때는 이 안쪽이 아니라 여기에 달아야 돼요. 이 안쪽에 달면은 눈알과 속눈썹이 닿기 때문에 눈이 아프겠죠? 그리고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이 눈알의 표면의 굴곡, 이거를 그리드라고 하는데 눈알의 그리드에 맞춰 눈꺼풀이 꺾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측면에서 눈알을 보면은 눈이 얼굴 피부가 이렇게 광대뼈가 있고 눈알의 그리드에 맞춰져 있는데 쌍꺼풀은 눈알에 맞춰서 이 눈꺼풀 이 부분이 접혀서 생긴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툼한 쌍꺼풀이 생기고요. 말 그대로 피부가 접힌 거니까요. 눈알의 그리드에 맞춰서. 반대로 속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피부가 약간 두툼해서 이렇게 덮여 있는 건데 이 눈꺼풀이 살짝 말려서 접힌 형태가 속쌍꺼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쌍꺼풀을 그릴 때는 이 앞쪽을 짚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쌍꺼풀과 두께 차이도 다르고 시작하는 위치나 앞머리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눈의 형태는 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기본형도 있고 조금 더 각진 눈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예 날카롭게 긴 눈도 그릴 수가 있어요. 눈을 어떤 형태로 그리냐는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캐릭터의 성격이나 생김새에 맞춰서 표현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코. 코는 전체적인 입체 모양이 오각형 뿔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오각형이고 위가 직사각형인 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코는 실제로는 눈썹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이 좁은 뒤집어진 사다리꼴 모양이 붙어 있고 이 가장 좁아진 이 부분이 눈의 중앙선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콧대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래로 뻗어 있는데 콧대 중간에는 경골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커지게 잡아주고 콧망울로 갈수록 조금 더 커지고 약간 끝이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코 아랫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각형 모양이에요. 좀 더 아랫면에서 본 걸 그려보죠. 이렇게 오각형 모양인데요. 여기에 콧대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코는 중앙을 기준으로 코의 양쪽 면이 다른 면을 바라봐요. 좌측에 있는 면은 왼쪽을, 우측에 있는 면은 오른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구멍이 여기 가운데에 약간 위아래로 길쭉하게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콧구멍을 세로로 길쭉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만약 가로로 길쭉하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요. 코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가 낮은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코 높이를 이런 식으로 콧구멍을 세로로 혹은 가로로 넓게를 이용해서 코 높이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콧구멍 안쪽으로 코 피부가 말려 들어가서 안쪽으로 감싸쥐고 이 앞쪽은 다시 끝에 갈수록 모여서 이런 모양을 만들게 돼요. 다음은 입을 해봅시다. 입은 코에서 이어서 할 거예요. 입은 콧구멍 안에서 인중이 시작돼서 나오는데 이 인중이 여기 이 코에 맞춰서 이렇게 파여 있는 이 부분이 인중이죠. 여기 이 아래쪽에 입술산이 인중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입이 시작해요. 입은 두 면이 있어요. 앞을 바라보는 입과 안쪽에 굴러 들어가는 면,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아랫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면이 있어요. 입끝은 입꼬리가 끝나는 부분이 약간 틈새가 이렇게 찍히고 입술 끝나는 부분에서 살짝 동그랗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피부의 형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아랫입술의 아래쪽으로는 입술 전체, 그러니까 이 입 전체의 둥근 구조의 아랫면을 그려줘야 해요. 그러니까 치아 구조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입이 덮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아 구조를 감싸듯이 덮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입술의 아랫면이 입 구조의 전체의 아랫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얼굴형을 볼게요. 눈 부분의 주변에 눈썹 모양으로 이렇게 둥근 라인이 생기는데요. 이 라인은 해골로 보면 안구 구멍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 구멍을 안와라고 불러요. 눈 구멍이란 뜻이에요. 이 눈 구멍에 눈이 들어가고 그 위를 피부가 덮고 있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아웃라인을 만들 때는 이쪽 부분은 눈구멍이 끝나고 눈구멍 옆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 라인이 눈구멍의 옆에 있는 뼈인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이 광대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볼이에요. 그리고 아래쪽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분이 턱뼈인 거죠. 그래서 위치를 잘 구별해 가면서 그려야 돼요. 누가 볼이고 누가 턱뼈고 누가 광대뼈고 누가 안와 옆에 있는 뼈인지 이거를 구별하면서 얼굴을 그려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측면을 볼게요. 얼굴 측면의 형태를 알아야 반측면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측면 얼굴은 얼굴형은 전체적으로 이마는 둥글고 그 아래쪽으로는 살짝 납작해요. 그리고 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글게 눈알이 있으면 우리가 원래 정면에선 눈을 이렇게 그렸었죠. 이 앞부분의 둥근 라인이 보이지가 않고 이 뒤쪽의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 눈꼬리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뒤쪽의 눈꼬리만 보이고 앞쪽 구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뒤쪽만 그려주시면 돼요. 절반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눈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다소 짧아져야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도 그리지 않겠죠. 여기서 아까 쌍꺼풀을 눈알 위에 피부를 접어서 만들었었죠. 눈 아래쪽에 있는 애교살도 똑같은 방식으로 눈알의 형태를 타고 내려가다가 광대뼈를 만나서 동그랗게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코를 얘기해 봅시다. 코를 입체적으로 그리려면 콧대를 세워서 그려야 해요.
코의 가장 낮은 지점이 눈의 중앙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맞춰서 콧대를 앞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코끝을 그릴 때는 중간에 둥근 부분을 만들고 일자로 만드는데, 여기서 콧구멍을 붙일 때 이 자체가 콧구멍이 아니라 콧구멍은 살짝 위쪽에 일자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콧구멍은 꽤 길어요, 생각보다. 만약에 코가 여기까지면 콧구멍이 여기서부터 꽤 앞쪽까지 이 둥근 부분에 거의 닿을 정도로 맞춰주셔야 해요.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짧게 그려버리면 이 앞쪽이 너무 많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 콧구멍에 맞춰진 실제 코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을 그려봅시다. 입은 치아 때문에 살짝 튀어나온 형태를 먼저 표시를 해요. 그런 다음 코의 아래쪽에 피부를 당겨서 입술 바깥으로 나가는 면, 입술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는 면, 이 두 가지를 그려주세요. 입술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는 면, 입술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이렇게 그리고 입꼬리를 코와 크게 다르지 않게, 코에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 아래쪽에 역시 치아 구조 끝나는 부분, 입의 전체 구조가 끝나는 부분에 아랫면을 만들고 그 다음을 턱과 이어주면 돼요. 좀 더 딱딱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아랫면을 만들고 턱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정면과 측면을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은 반측면은 반은 측면이고 반은 정면이란 뜻이죠. 그래서 측면에다가 정면을 살짝 첨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반측면을 한번 봅시다. 반측면은 그리기 전에 내가 그리려는 각도가 어느 각도인지 정확히 정해줘야 해요. 만약에 45도 측면이다, 혹은 30도 반측면이다, 혹은 60도 반측면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정해줘야 코의 각도, 입의 각도가 정해질 수 있어요. 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각도의 코를 붙이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럼 눈부터 해봅시다. 눈은 측면처럼 눈꼬리만 그리면 돼요. 측면처럼 눈의 꼬리만 그리면 되는데 눈 앞머리를 살짝 짧아지게 그리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똑같이 길게 그렸는데 이 앞부분을 짧아지게 그렸어요. 그래서 반 정도 짧아지게 하면 45도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더 짧아지게 되면은 60도 측면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거의 안 짧아진다면 이런 30도 반측면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얼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둥글지가 못하고 가면처럼 살짝 납작하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진 않아요. 다음은 코입니다. 코를 그리기 전에 반측면 각도 정한 것을 먼저 생각해봐요. 코의 모양을 잡을 때 내가 정한 각도로 그려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코의 옆면에 보이는 양을 설정해주면 돼요. 정면 코는 옆면 양이 둘 다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45도 측면의 코는 옆면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옆면이 줄어든 쪽의 콧구멍을 절반 정도의 사이즈로 그려주시면 돼요. 만약 30도 반측면이면 거의 정면에 가까우니까 코 옆면 이쪽, 안 보이는 쪽 코 옆면도 꽤 잘 보이고 콧구멍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60도 반측면이면 코 옆면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콧구멍도 반대쪽이 안 보이게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은 입. 입은 치아 구조 때문에 얼굴 전체에 비해 훨씬 더 둥글어요. 얼굴은 이 정도 둥글면 입은 이렇게 둥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쪽이 더 빨리 작아지게 돼요. 45도 반측면일 때는 반대쪽 입의 절반만 그려주면 되는데 30도 반측면인 경우에는 정면에 가까우니까 치아가 돌아가는 구조가 납작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60도 돌아간 측면에서는 입 구조 돌아간 것 때문에 이쪽이 더 빨리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짧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측면으로 갈수록 아예 입꼬리가 이렇게 반대쪽 뒤에 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60도일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쪽을 굉장히 짧아지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얼굴형을 봅시다. 얼굴형은 45도 반측면일 때 반대쪽 귀가 가려지면서 얼굴 라인이 눈꼬리 끝에 살짝 닿게 돼요. 그러니까 30도일 때는 얼굴 라인을 훨씬 더 눈꼬리 끝을 떨어뜨려 주고 귀 반대쪽을 그려주는 거죠. 60도 반측면일 땐 눈의 흰자위가 바깥쪽 실루엣에 닿으면서 반대쪽 턱의 모양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안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귀는 여기 있는 거고요, 현재. 자, 여기까지 각도별 얼굴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특징을 잘 기억하며 드로잉 연습을 해보면 더욱 좋을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